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우리 뇌를 이용하는데 인간의 뇌는 삼중뇌 이론을 이용한 진짜 클로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샵에 가장 비싼 상품을 팔려는 그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근거나 통계, 팩트, 그런 증거,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고객의 추천 후기, 매스컴, 사례 등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모은 소스들을 이용해 가장 설득력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블로그로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줄 이야기나 주제, 그 다음에 좋은 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속박. 그래서 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만 우리가 판매합니다라든지 그런 속박을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그 고객들이 충성 고객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구매로 연결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영장류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 증거, 매스컴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뇌나 본능의 뇌를 건드릴 수 있는 용어를 멘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효율적인 에스테틱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파트 2. 자, 에스테틱 운영과 업무 분담. 개인전이냐, 팀전이냐. 자, 챕터 1. 이번에는 많은 에스테틱 경영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아니, 이것은 에스테틱 경영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이것만 제대로 알고 세팅값만 수정해도죠. 20%에서 30% 정도 매출은 그냥 오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내용은 1인 샵보다 3인 이상 샵 경영주들이 좀 더 유익할 듯하다. 1인 샵도 언젠가는 운영 형태를 변형할 터이니 정독해도 좋다. 개인 플레이하는 원장. 대부분의 피부샵 원장님들은 피부샵 및 피부관리사라는 직업군이 사회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근육, 경락, 마사지 테크닉 등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다. 그러한 공부만이 매출의 돌파구라 맹신하여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독고다이 마인드가 대부분이며 본인의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비해 직원들에게 교육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원장님들은 찾기 힘들다. 그런 마인드와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일단 본인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또한 아주 강하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원장님들에게 이러한 공통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10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형태로도 경영이나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했으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워킹 고객들이 그냥 간판만 보고 숍을 찾아 들어가던 때였으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숍 경영을 잘하고 매출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에 깨어있는 젊은 원장들은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고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시장의 기본 관례, 관념 등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영을 하려는 시도도 가끔씩 보인다. 그러나 그 또한 굉장히 막연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근거 있는 실행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본인 나름대로 시스템을 적용해봐도 결과는 똑같다. 내가 세미나 등에서 배운 내용으로 관리를 기똥차게 잘해버리면 고객들이 또 다른 고객들을 물어오겠지. 고객과 상담하는 나, 역할을 분담받는 상담 직원이 각자 맡은 바대로 잘하면 진성 고객으로 DB가 전환되어 매출로 돌아오겠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리의 화장품, 새로운 기기로 바꾸면 매출이 늘 수 있겠지 등등.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직원들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경영은 원활할 거고 자연히 매출도 오를 거라는 근거 없는 안도감 때문이다. 물론 직원별 각자 위치에서 본인 역할을 충실히 잘하면 숍 경영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경영주들은 개인 플레이하는 경영주보다는 상위 레벨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샵 매출은 그들의 생각처럼 오르지 않는다. 다 거기서 거기다. 샵 운영 또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매끄럽지도 않고 아무리 직원들을 닥달하고 독려해도 그때뿐이다. 3인샵 이상 경영주들이 겪는 문제점이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 직원들의 각계 플레이, 에스테틱 매출 상승 트레이너 역할을 자처하며 여러 샵들을 핸들링하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느낀 결론은 샵 점포 자체는 고체이지만 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액체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앉아서 무언가가 일어나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 샵은 고인 채 썩고 문드러져 악취가 풍겨서 더 이상 재생이 힘들어진다. 냄새가 나니 고객의 발길도 끊길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업무 분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샵 운영 시스템 자체를 분업 프로세스화 했다. 시작. 샵 마케팅, 외부 업체이건 내부 직원이건 등을 통해 외부 고객 DB들을 활용해서 진성 고객 DB로 전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가정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블로그 홍보, 체험단이 있을 것이고 소셜 커머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노출시켜 전국 DB건 개인 DB건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타 업종과 콜라보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업화 이후 고객의 숍으로 유입이 되었다. 상담실장 혹은 직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전화 상담, 교육이 사전에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마케팅 기획 의도, 내용 또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하며 그 교육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화된 전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화상으론 고객의 상세 정보가 적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고객을 숍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끔 훈련 및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왜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이 있겠는가? 그 고객이 숍으로 유입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앞서 전화상 고객 정보를 제대로 상담 업무직을 맡는 인원이 전달받고 그 고객에 맞는 상담 가이드를 만든 후 본래 취지와 샵의 의도를 녹여 스크립트를 준비해야 한다. 원장 내부 혹은 외부 마케팅 파트, 상담자, 샵 가이드, 온라인 노출 이런 부분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고체가 아닌 액체처럼 물 흐르듯이 유동적이게 움직여줘야 숍 경영 효과, 매출 상승이 극대화하는 것이다. 숍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매출 까먹더라도 문제점 개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1년 후, 2년 후 다른 결과를 가져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네요. 직원들의 플레이가 있는데 각 업무를 우리는 이때까지 각자의 업무를 잘 이렇게 맞춰주면은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원들과의 그런 플레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저 이제 LG에 있을 때도 이것만 전담해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많이. 왜냐면 그날 매출이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래도 1인 샵보다 사실 이런 시스템화가 돼서 움직이면 훨씬 매출이 많이 늘 거라고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서 한번 책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내부 혹은 외부의 마케팅 파트, 상담자, 숍 가이드, 그 다음에 온라인 노출,
이런 부분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51페이지에 이렇게 분업화 이후 고객이 숍으로 유입되었다 하면 상담실장 혹은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전화 상담 교육이 사전에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전화 상담 교육이 일단은 필요하겠네요. 직원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상담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이핑을 해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케팅 기획 의도, 그쵸? 마케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럼 이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도, 그 다음에 내용 또한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그 교육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 전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를 시켜야 되고, 행사 이벤트에 대한 인지. 일단은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전화가 왔을 때 상담 멘트, 전화 상담 멘트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짜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상으로 고객의 상세 정보를 적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할 때 고객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세 정보, 고객의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얻을 수 있는 상담 멘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고객이 우리 샵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 그렇죠. 유입할 수 있게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멘트, 유도 멘트 이런 것들을 훈련이 돼야 되겠고, 그쵸? 그래서 이제 텔레마케터라는, 그러니까 요런 멘트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객의 숍으로 유입되었을 때 사전에 앞서 전화상 고객 정보를 제대로 상담 업무직을 맡은 인원이 전달받고, 그 고객에 맞는 상담 가이드. 그래서 이걸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왔어요. 고객이 왔어요. 왔을 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이제 원장님이 상담을 하든지 실장이 상담을 하든지 하겠죠. 상담 가이드에 맞는 그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피부 타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크래치나 뭐 스크래치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쭉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오셨을 때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가이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상담할 때 고객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스크립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스크립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해놓으면 고객들이 여기는 되게 체계적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겠죠. 상담 가이드. 본래 취지와 샵의 의도를 녹여서 스크립트를 준비한다. 그렇죠? 스크립트 준비. 그리고 원장 내부 혹은 외부 마케팅 파트, 상담자 숍 가이드, 온라인 노출 이런 부분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고체간이 액체처럼 물 흐르듯이 유동적이게 움직여줘야 하고, 숍 경영 효과, 매출 상승이 극대화되는 것이 숍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매출 까먹더라도 문제점 개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1년 후, 2년 후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원장님들 1인보다 2인, 3인이 더 좋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해보니까는 딱 3명이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2명 더. 이렇게 하면 매출도 어느 정도 한 5천? 한 달에 5천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당신은 마케팅을 잘못